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글날인데 세종이 아닌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서 경축식이 열린 게 처음이라고요? 네,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이라는 주제의 한글날 경축식 오늘 세종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름부터 세종인 세종시는요, 마을 이름을 순수 우리말로 지어 사용하거나 한글 사랑거리를 조성하는 등 한글을 상징하는 대표 도시로 꼽혀왔는데요. 오늘 행사에서도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와 한글 우수성 등을 담은 영상 상영 그리고 기념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축사를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는데요. 네. 한 총리는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이라면서 AI 시대에 대비해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글날 맞아 여야 정치권도 입장 냈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좀 더 인내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아끼고 보다 품격 있는 발언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예. 또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서는 민심의 소리를 바로 듣고 민생을 살피라는 뜻이 담긴 한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시 되새겨본다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언급했는데요. 세계인이 함께하는 모두의 한글인 만큼 우리 정치권도 막말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면서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되면 우리 정치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을 겨냥하는 듯한 메시지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친 언사를 그동안 주고받으면서 진흙탕 정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 오늘 밝힌 약속을 당장 내일 뒤집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유인천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 한글박물관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게 임명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이 되는 겁니까? 네, 현충원에 다녀온 거 다음으로 공식 일정인데요. 네. 용산에 위치한 국립 한글박물관 방문해서 훈민정음 관련한 전시들 둘러봤습니다. 이 박물관은 유인촌 장관이 재임하던 지난 2010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개관한 곳이라는 점에서 좀 오늘 더욱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유 장관은 한글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곳 건립을 추진했었다면서 그 결실을 보니 가슴이 벅차고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임명된 유 장관은 내일 예정된 문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후에 모레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유인천 신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긴 한 거잖아요. 네, 적격 부적격이 이제 같이 명시가 됐는데 어쨌든 네. 채택은 됐습니다. 근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조차 못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거죠. 네, 유 장관과 같은 날 신 장관 임명안을 제가 했는데요.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았지만 18번째로 임명 강행했습니다. 신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부터 북한 응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취임사를 통해서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우리의 선의가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입증됐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며 굉장히 강한 메시지 던졌습니다. 오늘은 취임 후에 첫 현장 지휘차 경기도 파주 최전방 육군 1사단을 찾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자신의 취임사 메시지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적의 도발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면서 그 앞자리를 따서 즉강 끝을 장병들과 함께 재창하는 모습도 보이게 했습니다. 너무 강경한 메시지 아닌가도 싶고요. 지금 하마스 네.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는 걸 보면서 힘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공격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응징이 곧 평화가 되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강한 어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행불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좀 붙은 상황인데. 김행방불명, 김행랑 여러 별명이 나오고 있죠. 예. 여야가 여전히 이 지난 주랭랑 사태 이후에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살펴보면요. 당시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을 퇴장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의 편파 진행 때문이었다고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정회된 이후에도 김 후보자는 국회 내에 청문회 대기실에서 여야가 합의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도망을 간 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1시간 정도 대기했지만 결국에 여야가 일정 합의가 안 돼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주랭랑이라는 거짓 프레임, 가짜뉴스를 야당이 유포하고 있다면서 여가위원장의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그날 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면서 끝이 난 것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온 게 없다면서 지명 철회할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장은 상당히 달라요. 네, 민주당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면서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해서 청문회 질의도 못 끝낸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려 한다면서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니 괜히 권인숙 위원장의 진행을 문제 삼아 박차고 나간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열고 이른바 김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불참하거나 이번처럼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 사퇴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 김 후보자를 비롯해 여러 후보자들이 사생활, 개인 보호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자료 제출을 거의 다 거부해 왔던 데 대한 대응 네.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지금 재송부 요청을 한 건 아니죠, 아직. 네. 뭐 일단 여야 간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조차도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 흘려보내다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절차가 지금 끝이 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를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 진척은 좀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이걸 바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금 이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회 논의 상황을 좀 기다려보는 게 먼저다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신원식 장관 임명 강행 때와는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겁니다. 네. 여권 내부나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도 김 후보자에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좀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비판하는 그 자리를 뜬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네. 사설을 시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권의 여러 인사들이 이제 김 후보자는 좀 임명을 강행하는 게 좀 부담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고 무엇보다 시기상 모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실로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는지 지는지 지면 얼마나 크게 지는지 등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기존 기조대로 임명 강행할 거란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야당에 의해서 부결이 됐고 또 김행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밀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윤 대통령이 아직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여야 간에 뭐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기심 때문에 사법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민주당은 도덕성이나 여러 면에서 제대로 된 법관을 보내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후보자 물색에 나서야 하는 대통령실도 야당을 향해서 불만 감추지 않았잖아요. 네. 후보자 선정을 좀 서두르지 않고 기존 후보군뿐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서 신중하게 후임을 찾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좀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닌 게 대법원장 원장 후보자 물색뿐 아니라 오는 11월 10일이면 당장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끝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후임도 바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좀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차기 헌재 소장도 국회 임명 동의가 좀 필수인 만큼 임명에 낭낭이 예상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이종석 재판관이 차기 헌재 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야당이 이 보수 성향인 재판관의 임명에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시각은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뭐 대통령실에서 이균영 후보자를 뭐 임명 동의안에서 부결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켰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대단히 유감이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 부결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바로 내놨죠. 제기된 의혹과 비교해 볼 때 반듯하다는 표현이 이게 맞는 건가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인사검증 문제 이거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시행령 통해서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꾸려서 인사를 좀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맡겨왔는데 이곳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왔고 이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법무부 이곳에서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계속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가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국회 법제실에서 법무부에 의한 고위 법관 인사 검증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해당 시행령은 그 상위법에 반한다 이런 의견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동안 인사검증에 대해서 이제 뭐 권한은 물론이고 여러 이제 낙마자들이 나오면서 능력 면에서도 좀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던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큰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네. 국회 차원에서 지적이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도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지만 검증을 하고는 있는 건지 검증할 수 없는 윗선에서 후보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건지 그것도 지금 모호한 상황이잖아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인사검증을 이 법무부가 관리하면서 이 인사검증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를 해왔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민정수석실이 뭐 사찰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 이제 검증이 돼서 이제 올라온 후보들을 봤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이제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6일, 7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 기록했는데요. 이게 숫자만 보면은 높은 건지 와닿지 않지만 지금까지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기록한 겁니다. 네, 여야 모두 이 투표율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강서구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보수층의 결집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건 이제 옛말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더 고무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은 두 개의 심판론이 하나로 응집한 결과라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후보를 겨냥한 심판 이렇게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기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 지도부도 지금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죠. 네, 주말부터 오늘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여야 지도부가 또 강서구로 총집결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서 곳곳을 다니면서 김태우 후보가 여당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50여 명이 넘는 의원들과 함께 강서로 모여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진행된 이 집중 유세 행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침부터 예고한 대로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녹색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에 이곳에 바로 들른 건데요. 이 대표는 무대에 올라서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확신시켜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외쳤고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손을 잡자면서 당내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유세 소식에 국민의힘은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진교훈 민주당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 갑에서 내리 3선을 한 국민의힘 하트경 의원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지금 지역구인 해운대 갑에서는 원래 본인은 3선까지만 하려 했다면서 정치 혁신을 위해 서울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당 안팎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네. 당내 단체 채팅방에서도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고 전해지고요. 다만 하 의원과 같은 이제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텃밭에서 3선 이상 중진을 지내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는 네.
이번 하의원의 이 서울 출마 결정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도 자칫 똑같은 요구나 압박이 가해질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는 하의원한테 읽힙니다. 박수는 쳐주지만 네. 그럼 의원님이 하실래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이름 거론하면서 이분들 먼저 출마를 이제 험지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더욱 부담을 느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태경 의원과 오래전부터 좀 설전을 주고받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다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네. 하의원의 결정에 대해서 선당 후사는 아니고 그냥 제 살 길 찾는 것이라고 좀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고 비판을 하자 홍준표 시장은 다시 하태경 의원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합류한 점을 언급하면서 배신자가 개혁을 빙자해 설치고 있다. 너희들은 나에게 시비 걸 자격이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근데 뭐 서로 간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하의원이 선수 쳤다 뭐 네. 이른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계속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 떠나고 있는 사람들 또 출마를 예고한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제 친분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인사들이 좀 거론이 되는 상황이고 네. 이 하의원의 지역구에도 윤 대통령의 절친이 이제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걸 의식해서 하의원이 먼저 이렇게 서울 출마를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두 지역구가 아닐 것 같은데. 부산 지역에 또 몰려있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부산이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를 종용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뭐 3선, 4선, 5선 많잖아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물론 이 발언만 보면은 당연히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는 거는 좀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앞뒤 좀 맥락과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할 사유가 없는데 의원들이 방송을 통해 대표 사퇴나 지도부 해체를 공공연히 얘기해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걸 해당 행위로 보고 징계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뭐 찬성표를 던졌다고 무조건 법적 심판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을 하면서도 이미 가결표 던진 의원 중엔 지역에서 수박이라고 공격받는 등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법적 책임까지 가야 하느냐 여부는 결국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험지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초죠. 예. 내가 먼저 서초로 갔으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험지 출마를 이제 종용할 명분이 분명하죠, 그렇죠. 사실. 네. 네, 그런 점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네요. 좀 화제를 바꿔보죠. 아마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지금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틀 만에 1,000명 넘게 숨졌는데요. 전날 대비해 하루 만에 사망자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고요.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이 이어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도 사망자 수가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서 총 1,000명이 넘는 겁니다. 부상자도 4,4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중상자가 많아서 추가 사망자 계속 나올 거란 전망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부의 한 음악축제 행사장 주변에 무려 269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SNS에는 행사장 근처에서 무장 괴한들이 음악축제 참가자들을 납치하거나 관중들이 이들의 총격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게재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년 사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피해 중 이번 이틀간의 피해 규모가 총 합보다도 더 크다고 보도했고요. 그런 가운데 하마스는 현재 100명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국제유가가 지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이 브리핑 열었는데요. 이번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대부분의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본격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초기 상황이지만 사태의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이미 4% 오르면서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 열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국내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LNG 도입에 차질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이 잇따라 네.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이제 커졌어요. 물가도 오르고 있고요. 이 정부 입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5월에 정부가 전기요금 올리면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정부 비판하고 또 올 하반기 추가 인상 예고했기 때문에 좀 여러 걱정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정작 이제 난방비 계절이 다가오니까 정부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요금 인상 카드를 내놓기 조금 고민스러워하는 상황이 좀 전해지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잠깐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제대로 인상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부담 줬다. 그러면서 얼마나 얘기했죠. 전임 정부 비난 많이 했습니까? 근데 네. 윤석열 정부도 지금 결국은 인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망설이고 있는 거죠. 네. 글쎄요. 시장에 그냥 맡겨놓는 게 정답은 아닐 테지만 그렇다면 전임 정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비난해서도 안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고요. 뭔가 이것도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